그 남자 이야기 4의 1. 내가 그 남자를 본 건 지난해 산불 감시를 하고서이다. 내 구역에서 신월과 면소재지까지 길거리에 서였는데 그때면 그 남자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 모자를 푹 눌러쓰고 늘 한 손에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비틀비틀 걷다가 방송 소리를 듣고는 때로 멈추거나 때로는 그대로 걸으면서 손을 크게 흔드는 것이었다. 의성에서 지상감시원으로 처음 하는지라 나름 열심히 하려고 돌아다녀도 누구 길을 걷다가 아는 척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는 볼 때마다 그랬다. 그러던 한 날은 안평 하나로 마트에서 그 남자를 보았다. 한 끼 양식으로 라면을 사서 계산대에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 남자가 우선이었다. 내가 알아본 것처럼 그 남자도 나를 알아보았다. 수고 많이더. 고맙습니다. 먼저 말한 건 그 남자다. 그런데 말이 귀에 들어오기 전 그의 입에서 나온 소주 냄새를 내 코가 먼저 맡았지만 태연하게 받아들였다. 그때 그 남자의 얼굴을 그나마 자세히 볼 수 있었다. 광대뼈가 붉어진 작은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눈매가 날카로웠다. 그 후도 그 남자를 길거리에서 자주 보았고 언제나 손에는 검정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. 그때마다 그 남자는 먼저 손을 흔들고 내가 답례를 해주었다. 그리고서 어디를 가나 마을에 저런 사람은 하나쯤 있다는 생각을 했다. 그건 아마도 그 남자를 두고 내 정신이 분석했다기보다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기에 알아차렸는지 모른다. 달리 말하면 얄미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의 처지에서는 덜 떨어진 사람 또는 머저리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. 어제였다. 일을 막 시작하고서 우리 마을 박실 어귀쯤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. 여태와 달리 그 남자는 적극적이었다. 걸음을 멈추고 손을 높이 들어 태워달라는 신호를 했다. 아는 척 손을 흔들 때와 다른 의사표시다. 마지못해 궁전을 멈추었다. 그때 정거장에 마을 노파 하나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덩달아 태워달라고 하는 것이었다.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지만 신월까지밖에 못 태워드립니다. 노파에게 말했다. 거기까지만이라도 태워주세요. 알았습니다. 전 상월까지 태워주실 거죠? 그 남자가 조수석에 올라앉아 힐끗거리며 말했다. 이번에도 말보다 코가 먼저 냄새를 맡았는데 소주 냄새가 진동한다. 손에 움켜쥔 검정 비닐 봉지에 소주 뚜껑이 빠끔히 보인다. 갈 때는요? 버스 타고 갑니다. 그 남자가 원하는 곳까지 태워주느라 평소와 달리 코스를 정했다. 상월지에는 서울서 왔다는 낚시꾼들이 어제에 이어 그대로 죽치고 있다.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도움이 안 되니더 쓰레기만 버리고 가니더. 그렇다면 쫓아버려요. 서울 사는데 저 사람은 자주 오지만 그런 짓 안 해요. 마을 주민 양식장이라고 쓰여 있으면 낚시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. 마을 사람들이 귀찮아서 일일이 참견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겠지요. 박시에서 상월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그 남자는 마구잡이로 말했다. 하루를 소주로 시작한 바람에 연방 입에서는 쌍시옷이 들어갔다. 처음으로 그 남자가 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바로는 내가 길거리에서 볼 때와 달리 평범한 사람이란 걸 알았다. 심지어 그 남자는 내가 하는 일의 대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. 기름값도 안 될 터인데 수고 많이더. 다음에 소주 한잔 하시더. 그 남자가 내리기 직전에 한 말이고 내리고서는 인사치레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. 오늘 참으로 고맙니다. 별 말씀을? 늘 소주를 들고 비틀거리다시피 하는 체하며 손을 흔드는 것만으로는 그 남자가 어떤지 알 수 없다.
그렇다고 한 번 잠깐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할 수도 없다. 분명한 건 내 추측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. 그 남자가 사는 저 너머 마을에는 덩치 큰 젊은이가 뭔 영문인지 눈빛이 가버린 사람이 있다. 즉 자아상실을 당한 상태다. 아직 제대로 모르나 늘 소주에 의존해 사는 듯한 그 남자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. 말 중에서 은근히 아는 바가 많다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. 남들이 들에서 일할 때 빈둥거리며 소주를 사러 먼 곳까지 버스를 타거나 한겨울에도 걸어다니는 그 남자도 대책이 있기에 살아있을 것이다. 길에서 보았을 때 혼자 사는 란 생각이 오늘 옆에 태우고서도 같은 생각이 든 그 남자다. 내 생각에 아내가 있다면 이른 오전부터 소주 타령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생각이 더욱 확고하다. 해가 질 무렵 상월에서 그 남자를 또 만났다. 여전히 손을 높이 흔들며 아는 체 하는 것이었다. 멈추고 운전석 유리를 끝까지 내리고 말을 걸었다. 집이 어디예요? 저기 컨테이니더. 뜻밖이다. 허름한 시골집이라도 가리킬지 알았는데 그 남자가 손짓한 것은 새로 잘 지은 양호갑 낡은 컨테이너였다. 겨울에 춥지 않았어요? 군대에서는 눈 속에서도 견뎠는데 끄덕없었니다. 그 남자에게 괜히 집을 물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. 그 남자는 컨테이너에서 산다는 걸 당당하게 말했다. 다음에 커피 한잔 하시더. 오전에는 술 한잔 하자더니 지금 커피 한잔을 하잔다. 봄철 산불 감시가 아직 많이 남았으므로 이 구역을 수시로 드나들다 보면 그 남자의 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. 그게 술보다는 커피일 것이다. 왜냐하면 근무 중에 술을 먹을 수 없고 그 남자가 먹는 소주를 나는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. 빈집도 있는 마을에서 굳이 컨테이너에서 사는 그 남자가 궁금하다. 2014년 3월 22일